관세 피해 본 섹터들은 저는 지금 30% 손실 났다라도 부담스러워할 게 아니라 이번 실적 발표에서 가장 잘 나온 기업은 엔솔입니다. 엔솔이고 SK온이라든지 SDI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부분에서 적자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중국이 사실 아직까지 관세에 대해서 뭐 우려가 다 해소가 된 게 아니잖아요. 중국도 계속 보복 관세하고 있고 좀 대응을 하고 있는, 끝까지 가겠다 이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만약에 중국이 또 다른 카드를 미국한테 꺼내들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뭐 시장이 더 추가적으로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제한적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제 그 물리적인 충돌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것처럼 중국이 내부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만을 공격한다라든가, 아니면 지금 관세 정책에서는 트럼프가 패했기 때문에 네. 중국을 무력으로 자극할 수도 있는 시나리오까지 같이 나왔거든요. 그렇게 돼서 강대강으로 부딪혔을 때는 오히려 이게 플러스로 어떤 긍정적인 변화가 아니라 오히려 더 부정적인 위축되는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물리적 충돌이면은 상당히 그렇죠. 상당히 부정적인데요. 맨 이게 최악이 네. 제3차 대전은 중국과 미국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들도 지금 나오는 게,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존심을 꺾을 사람은 아니다. 그렇다면 그걸 만회하는 것은 결국에 힘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게 지금 대두되기 시작하는 소수 의견이지만 그게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을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게 자존심을 꺾을 인물은 아니다라고 사실 보긴 했는데, 자존심을 어느 정도 꺾은 거 아닐까요? 왜냐면은 이게 뭐 아까도 잠깐 얘기를 하긴 했지만, 국채가 어제 미국이 변동성이 굉장히 컸었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살짝 좀 이제 꼬리를 내린 거 아닌가라는 의견들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좀 중국이 이제 타격을 줬다, 미국한테. 그래서 좀 의견을 바꾸는 그런 결과로 가지 않았나에 대한 좀 생각도 저도 있는데. 거기도 동의하는 부분이, 트럼프 네. 입장에서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관세는 일말의 초의 여지도 없이 강세 진행한다라고 했다가, 어제 중국이 이제 추가 또 보복 관세라면서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난감해졌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 3개월 유예를 둔 거고, 네. 근데 제일 큰 부분은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 유예를 둔 부분이 다른 것들이 아니라 내부 반발들이 심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정치적인 부담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자기가 퇴출을 할 수 있는 퇴로가 뭘까 했을 때 중국에 대해서 또 25% 관세를 부과하면서 자기 체면을 세웠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진핑과의 대화를 계속 룸을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서로 자존심을 서로 챙겨주는 그러한 상황이 될 거고, 그래서 어제도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관세에 대한 충격은 이제 정점이 되지 않았나 했는데, 결국에 이제 시간 외에서 미국 시장에 그렇게 나온 것들을 보면 관세에 대한 부담도 이제 어느 정도는 다 반영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세에 대한 부담은 그래도 시장에서 좀 흡수를 한 단계라고 보고 계시고, 그러면 지금 제일 중요한 건 그거일 것 같아요. 지금 좀 그러면은 지금부터 매수를 해도 되는지, 일단 1차적으로 그건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접근이라고 하셨으니까 그거는 뭐 됐고, 지금 물려 계신 분들도 꽤 많으시잖아요. 네. 현금이 별로 없으신 분들.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을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계속 끌고 갈지, 그거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게 이제 어느 섹터에 속한 종목들이냐에 다르거든요. 네. 단순히 이제 개별 종목으로 움직이는 거냐, 아니면 지금처럼 자동차 섹터,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이냐, 2차 전지냐, 바이오냐, 이거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지금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내가 물리고 있는 게 관세 전쟁에서 제일 크게 피해를 받던 섹터들이면, 네.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동차 부품주들은 관세의 영향은 받겠지만, 현대차가 국내 27조 원을 올해 투자한다라는 건 결국에 이익률 개선이거든요. 관세 피해 본 섹터들은 저는 지금 30% 손실 났다라도 부담스러워할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음 편하게 기다리고, 이런 것들은 다른 쪽 눈길 주지 말고,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들에 충분히 조정받았고 오늘 반등했다 빠지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차라리 그걸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낮추고 물량을 확보하는 게 오히려 저는 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라든가 자동차 부품이라든가 2차 전지라든가 바이오라든가 인공지능 이런 쪽들은 정책과도 같이 맞물려 있거든요. 네. 지금 이제 조기 대선이 6월 3일 이제 확정되면 이제 보면 그동안 이제 위축됐던 쪽 있죠. 신재생 쪽이라든가 유럽이 탄소 국경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틀림없이 쿠스 관련 주들도 이제 정책적으로 나올 거라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은 매도할 필요 없다. 대신에 무슨 테마주로 움직였던 것들이라면 이런 것들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겠지만 지금 말씀드린 압축해서 볼 수 있는 거 정책의 수혜가 될 수 있다든가 관세 피해 받은 섹터들이라면 저는 부담 없이 기다리자. 왜 기다림의 보상은 수익이라는 걸 우리 그동안 투자해서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실적이 이런 쪽들은 개선되는 거예요. 실적이 개선된다라는 거는 주가가 실적을 회귀하기 때문에 지나고 나면 왜 저기서 내가 못 샀을까 대부분 막 그러는 것처럼 네. 저도 어제 같은 경우도 이런 방송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지금 지표를 보면은 바닥인데 심증적으로 보면 굉장히 부담스럽다. 현금 있는 걸 사고는 싶은데 조금 더 보자. 저도 주저거렸거든요. 그래서 지금과 똑같은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추가 매수하니 더 빠질 것 같고. 하지만 지나고 나면 어제 살 걸. 이런 것들처럼 항상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보유한 기업들의 섹터가 어떻게 될지 본다면 조바심 낼 거 하나도 없다. 이런 네.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바심 낼 거 하나도 없다. 근데 실제로 지금 뭐 부자 워너비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오르면 오르는 대로 내리면 내리는 대로 바보같이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서 속상하네요 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아마 근데 많으실 거예요. 아마 오늘 시장에서 이제 환호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시겠어요. 어제 사서 오늘 수익 내고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지금부터도 같이 하면 되니까요. 현대차 현재 마이너스 18% 구간이고요. 비중은 5%라고 하십니다. 네.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저는 추가 매수 쪽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얘 같은 경우도 오늘 올라가면서 밀리고 있는데,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현대차는 18만 9천 원이면 바닥권 같다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관세 영향으로 급락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지금 여기서 마찬가지죠. 단기적으로는 이제 관세 유예라는 것이 오늘 상승의 포인트가 됐지만, 저는 5% 비중이라면 현대차는 지금 5%를 매수하는 거는 18만 원에서 19만 원 사이에서는 5%를 추가 매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난번 고점이 반등 목표로 했을 때 여기까지 갔다는 저는 이제 여기 보면 300일이 보통 23만 원에 있잖아요. 네. 그럼 저는 현대차 같은 경우는 18만 원, 19만 원이면 5% 더 채우자. 그리고 반등 목표를 23만 원 보자. 왜냐하면 이제 자동차의 관세 부분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됐는데 현대차 입장에서도 이 얘기를 했었죠. 관세 부과하지만 당분간 가격 인상은 하지 않겠다. 결국은 재고 소진 쪽으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 쪽에서 현대차가 하는 부분들이 지금 정부 정책에 투자를 봤을 때 정부에서 지금 보면 이제 수소차에 대해서도 이제 그 정부에서 수소에 정부 예산과 이런 것들이 집중되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전기차 캐즘이라든가 관세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지금 낙폭 과대 상황이고 그 다음에 국내 27조 투자하고 미국에 4년 동안 37조 투자하는 부분들의 효과는 이제 나올 수 있다. 그러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런 건 부담 갖지 않으셔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제일 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 환율 같은 경우는 이제 1,400원 밑으로 오고 네. 원엔 환율은 960원 밑으로 온다면 대형주 이런 것도 꼭 담아놔야죠. 그래서 이제 저는 현대차 같은 경우는 비중을 15%까지 실고 싶은데 이제 5%라면 5%만 더 17만 원, 18만 원, 19만 원 채우자. 그리고 나머지 5%는 환율을 보면서 하자.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도 그래도 좀 5% 추가로 채울 수 있을 만한 구간이고 나머지 물량은 뭐 환율 보면서. 환율 보면서 그럼 최대 뭐 일단 포트 안에서 최대 현대차 비중은 어느 정도로 저는 20%까지는
이제 그 트럼프 입장에서 트럼프 4년 동안에 이제 관세에 대한 우려감들은 남아있는 시점이지만 네. 결국에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브랜드 이미지도 개선도 고급차로 탈바꿈된 부분이거든요. 특히 멕시코에 대해서 추가 관세한다는 부분은 이제 유예를 시켜놨잖아요. 캐나다하고. 네. 그렇다면 시장에서 우려했던 영업이익 감소율이 시장에서 우려했던 것보다는 더 작아질 수 있는 그런 맥락도 되기 때문에 자동차 섹터, 현대차 같은 경우 저는 지금은 매수 관점으로 보자. 18만 원까지는 매수 관점으로 우리 접근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18만 원 선까지는 매수 관점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근데 진짜 그러면 오늘 사실 그 얘기를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외국인들이 그동안에 판 거에 비해서는 현물 시장에 들어오는 규모가 너무 미미하잖아요. 어제도 네. 1조 팔았고 그제도 2조 팔았고. 네, 네. 네, 근데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은 점점 더 외국인들의 매수 규모도 커질 거라고 기대를 해야 될까요? 그렇지는 않죠. 뭐 않다고 단정하는 건 그런데 외국인의 전체 대한민국의 주식 스탠스는 매도 스탠스입니다. 최근에도 많이 팔았지만은 아마 앞으로도 팔 확률이 되게 많은 게 이론적으로는 맞는 거죠. 예, 왜냐하면은 뭐 왜냐할 말이 좀 그럴 수는 있는데 어쨌든 간에 외국인은 지난 7월 달 이후부터 주식을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 말은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제가 차트가 너무 좀 그런가요?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파는 종목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잖아요. 그렇죠. 예. 제 금액 기준으로 제일 많이 판 게 또 삼성전자거든요. 그러니까 금액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외국인 매도는 반도체에 대한 어떤 그 불확실성이 해소된 게 아니기 때문에 05 잊어먹었다. 어떤 거 하고 싶어요? 삼성전자요? 005930. 예, 그쵸. 네. 우리 이준 앵커님 벌써 이런 거 외우면은 아재 소리 듣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수코드 번호 외우면 옛날 사람이라 그래요. 네. 어쨌든 간에 그래서 네. 외국인 수급은 결과적으로 삼성전자에 달려 있는데 네. 추세적으로는 뭐 약간 매도세가 좀 많이 가미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외국인 매수를 통해 가지고 국내 증시가 들어오는 거는 제한적이라서 올라는 가는데 속도는 아마 더딜 가능성은 되게 높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속도는 되겠다. 그러면은 지금 신규 매수. 이제 종목마다 물타기. 이제 오늘도 보면 이제 종목마다 조금 탄력성이 있는 종목이 있고 없는 것도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오늘의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특별히 전략 세울 건 별로 없어요. 어차피 볼 자체가 이게 6만 원을 가기 위해서는 주가 지수로 2,500을 가야 되는 거니까 금액 기준으로는 대략 한 제가 뭐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 한 2조 이상의 금액이 필요할 것 같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지금 같은 경우는 약간 20만에 된 팩이 두터우니까 이런 대형 반도체 관련주들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 네. 나머지는 당분간은 아마 최근에 많이 빠졌던 관세 섹터에서 아마 매수세가 많이 들어올 거예요. 뭐 자동차도 있을 수 있고 뭐 나머지도 같은 거라서 그렇게 좀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업종별로 여전히 좀 구분은 필요한 시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네요. 네. 근데 진짜 말씀 주신 대로 오늘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외국인들 계속 팔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현대차는 또 매수 좀 들어오고 있긴 하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종목으로 좀 넘어가서요. 네. 아까 2차 전지 질문이 좀 있으셨어요. 지난주에 삼성 SDI 좀 봐주셨잖아요. 아, 네. 근데 삼성 SDI 오늘 권리락인데 상승 중이래요. 유증 안 받고 오늘 매수 전략 하신다고 했는데 전략 어떻게 짜야 되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삼성 SDI 주주신 것 같아요. SDI는 오늘 권리락이니까 이제 오늘 사는 거는 유정을 안 받는 거고요. 네. 그렇죠. 그 유정의 권리가 없는 거고. 그러면 SDI 물량이 상장되는 그 시점이 또 물량 부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보는 게 낫고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는 오늘 아침에 사실 뭐 독일 쪽에서 기업 보조금 준다는 이야기도 잠깐 나왔는데 이번 실적 발표에서 가장 잘 나온 기업은 엔솔입니다. 예, 엔솔이고 SK온이라든지 SDI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부분에서 적자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런 네. 관점이니까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를 지금 그대로 하나와는 달리 강행을 하잖아요. 네. 사실 SDI도 삼성전자로부터 디스플레이 지분을 매각을 함으로써 자금을 유달할 수 있는 능력이 돼요. 근데도 일단 그걸 무시하고 강행을 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제가 기관이라면 비중을 많이 높일 것 같지는 않은데 투자론적인 관점에서는 SDI는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략적으로 지금 현재 놓고 봤을 때 셀 업체 중에서는 거의 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2차 전지는 지금 어떻게 보세요? 지금 사실 LG엔솔도 오늘 네. 좋고 다른 2차 전지 그룹 주들도
분위기는 어. 상당히 좋은데 바닥을 잡는 과정 정도가 제일 낫겠죠. 네. 그러니까 2차 전지는 누가 봐도 추세적으로 최근 2, 3년 동안의 하락세를 연장하는 건 누구나 인정하는 부분이거든요. 한 2년을 같이 보셔야 되는데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주들이 23년도 7, 8월 달에 고점을 찍고 지금 1년, 근데 2년 정도 밀려 있는 거잖아요. 그 하락한 이유는 전체적으로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제 실적이 둔화된 거고 네. 또 보조금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는 거고 근데 지금 현재 수준에 놓고 봤을 때는 사실은 실적이거든요. 이제 더 이상의 보조금이 물론 IRA 어떤 뭐 축소라든 폐지가 완전히 깔끔하게 해결된 건 아니에요. 충분히 넥스트 플랜으로 가을 정도엔 또 하도가 될 수가 있긴 있는데 최소한 상반기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 실적을 기반으로 많이 반등을 하는 모습이고 할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좀 안 좋은 게 뭐냐면은 원자재 가격이 폭락을 하면서 사실 이게 많이 화두는 안 됐는데 중국산 리튬 가격 같은 경우는 다시 더 추가적으로 내려갔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양극재 기업들은 조금은 사는 거 셀보다는 조금 더 더딜 수가 없잖아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이제 에코프로 BM이나 포스코 퓨처엠이나 이런 기업들이 3월 31일부터 재개된 공매도 재개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많이 빠진 게 좀 있습니다. 그러면 네. 주가 관점에서는 3월 30일 기준 주가가 넘어가는 과정에서는 조금 더 쉽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쇼크오버 가능성을 그때부터 열어두니까 이거는 포스코 퓨처엠이니까 대략적으로 14만 원 정도. 에코프로 비행 어디 갔냐?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한 11만 원 정도. L전솔 같은 경우는 한 35만 원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 정도까지가 올라오면 그때부터는 조금 더 편해지는 거고 만약에 거기서 올라오지 못하고 저항을 받는다면 조금 더 또 시장 대비해서는 조금 약할 수는 있어요.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좀 아직까지는 단기 반등 구간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 바닥을 잡는 구간 정도로 좀 확인을 하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테슬라 질문 드려도 돼요? 뭐 anyway 뭐 상관없습니다. 뭐든지. 테슬라 매수가 340불이라고 하시는데 네. 비중은 30%라고 하세요. 그냥 끌고 갈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340불에 비중 30%. 최근에 그 테슬라의 찐 매니저 웨드부시에서는 테슬라 목표 주가를 500달러에서 350달러로 내렸죠. 네. 근데 그래서 미국은 이제 우리는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선이 많이 그어져 있을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테슬라는 바닥을 좀 형성하는 과정으로 좀 생각이 듭니다. 그 몇 가지 근거를 말씀드리면 테슬라 주가가 만약에 항상 주가라는 그런 게 있는데 트럼프가 없었다면 500달러는 못 갔을 거예요. 원래 실적 자체가 대북전 250달러가 자기 가격이었으니까. 네. 근데 트럼프 프리미엄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주가가 단기적으로 올랐고 한 달 반 정도 그리고 다시 내려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간 조정만 생각하면 주가는 바로 갈 수는 없어요. 보통 2배수 이상의 기간 조정이 필요하니까. 근데 이게 하늘이 도와준 게 뭐냐면은 테슬라 입장에서 놓고 봐도 하늘이 도와준 게 시장이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럼 오히려 거꾸로 시장이 망가져버린 이유가 관세로 망가졌었는데 테슬라는 생각보다 덜 망가졌었거든요. 근데 회복력 자체가 엄청 빠르다는 거는 앨런 머스크 CEO에 대한 리스크가 다운될 수 있는 가능성에 베팅을 하는 거고 미국 주식이 조금 괜찮은 거는 미국은 상하 하한가 없는 상태에서 공매도가 차율입니다. 네. 그러니까 주가가 쇼크오버 나올 때 한국 주식보다 많이 나와요. 그런 관점이 있을 수 있고 어차피 테슬라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게 원래 놓고 봤을 때 이제 2분기 분들은 인도량이 증가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1분기는 33만 대 중반이었고 그 다음에 테슬라 주가가 450에서 200까지 떨어진 게 도제의 자리에 있는 앨런 머스크의 어떤 포지션인데 네. 아마 조만간에 제 생각에 앨런 머스크는 그 자리를 내려올 것 같아요. 그런 어떤 그 앨런 머스크 CEO의 고 리스크 자체도 조금 해소되기 때문에 빨리는 안 가겠지만은 뭐 350달러 정도까지는 보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오늘 많이 올라서 그런데 나중에 다시 뭐 한 250달러 전후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조금 더 매수해주는 전략도 저는 좋아 보인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업으로 복귀 테슬라 일론 머스크의 그게 제일 큰 호재가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네. 이제 테슬라도 추가적으로 하면 옛날처럼 차량으로만은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량은 못 가는 거고 우리가 그냥 시장에서 말하는 로봇택시, 뭐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거 다 포함해가지고 이제 멀티플레이어가 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테슬라를 이제 예전에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애플 처음에 올라갈 때는 비슷한 건데 애플이 처음에 올라갈 때는 아이폰으로 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애플의 주가가 한 몇 년 지나고 나면 이제 그 산업 자체가 정체됐지 않습니까? 그쵸. 최근에는 애플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플랫폼 고배당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수익은 다배나. 그럼 테슬라도 전체 매출의 절반 그 이상이 다
테슬라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서 실제적으로 내년, 내후년 갔을 때 로보택시나 이런 게 나왔을 경우에는 그런 이제 구독 경제 형태로 안정적으로 캐시를 깔고 하는 그림으로 나오는 거고 여기에 네. 이제 모멘텀을 붙인다 그런다면은 이제 XI의 비중이 되게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자동차를 판매해가지고 폭발적으로 날아가는 파워는 나아지겠지만 시장을 바라보는 테슬라의 어떤 그 모멘텀 자체를 조금 더 분산시키기 때문에 주가는 과거처럼은 폭등은 안 해도 가장 스테이블한 자리로 가지 않을까 그리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테슬라는 좀 기회가 더 오면은 그때 신규 매수의 기회까지도 네. 보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